오늘은 대기 대순환, 그 중에서 해수의 표층순환,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즉 대기 대순환이 되어서 해수가 같이 움직이거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전 시간에 전향력 배운 거 있죠? 잊지 마시고 그런 것도 다 같이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대기 대순환이 이루어지면서 해수가 같이 움직인다는 그런 사실을 아시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기 대순환이 결국엔 표층, 해수의 표층 순환을 바로 영향을 준다. 즉, 바로 대기권이, 기권이 바로 무슨 수권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참 신기하죠. 지구과학은 바로 이런 걸 공부하는 학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전혀 별개의 어떤 사건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사건들이 나비 효과처럼 다른 사건에 영향을 준다. 우리 인간사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들의 아주 작은 어떤 행실들이 계속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항상 두 번, 세 번 생각하시면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을 할게요. 자, 우리 공부했던 대기대수란 다시 선생님 그려가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 필기할 거를 같이 이렇게 하면서 필기를 하시면 좋아요. 일단 다 이렇게 선생님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었죠, 그죠? 자, 그럴 때 어때? 여기가 무역풍, 편서풍, 그죠? 전 시간 거 잘 보시면 다 왜 이렇게 부르는지 다 아셔요. 자, 무역풍, 여기도 마찬가지로 편서풍, 극동풍 이렇게 붑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죠? 적도엔 뜨거운 공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극에 있는 공기가 이걸 채워주려고 오죠. 직접 순환이다. 가다가 어떻게 돼요? 전압력에 의해서 단절되죠. 이렇게 돼서 하나의 셀이 생기고 또 여기서 부딪혀서 갈 데 없으니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된다. 어때요? 되게 쉽죠? 여기도 직접 순환이 되고 이걸 채워주러 가다가 전압력에 의해서 분리가 돼서 이렇게 오다가 부딪혀서 위로 올라가다 성층권에 부딪혀서 다시 이렇게 온다. 자, 이게 전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뭐 금방 기억이 되죠? 자, 그런데 이 바람들이 어디에 영향을 준다고 그랬어요, 선생님 지금? 그렇죠. 바다에도 영향을 준다. 자, 바다에 선생님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볼게. 자, 만약에 바로 여기에 있는 무역풍이 이렇게 불잖아요. 자, 불면 여기 0에서 30도, 0에서 30도에 부는 바람이 무역풍이잖아. 자, 그래서 물이 이렇게 갑니다. 선생님,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의 바람이 부르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럴 수 있는데, 얘들아, 바람이 또 이렇게 불잖아? 이렇게 불면 또 뭐가 작용할까? 우리 배웠잖아. 우리 이번 수업에서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잖아. 또 전염력이 작용해요.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녀석이 일로 가려다가 전염력 때문에 또 어떻게 돼? 이거의 합력 방향으로도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신기하죠? 참 재밌다. 참 오묘해요. 그죠? 자, 가다가 부딪혀서 일부는 어떻게 돼요? 일부는 위로 올라가고 일부는 또 어떻게 됩니까? 아래로 내려가게 되겠죠. 자, 남반구도 마찬가지죠. 남반구도 같은 원리로 이런 식의 해류가 흘러가죠. 일부는 부딪혀서 위로 올라가고 일부는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에 바로 무슨 바람이 불어요? 그렇죠. 편서풍이 불죠. 그죠? 마찬가지로 편서풍이 불잖아. 그지? 편서풍이 부니까 여러분들 전압력 따지면 전압력 이렇게 작용하고 결국엔 이 힘의 이런 방향으로 바로 해류가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류가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부딪혀서 일부는 일로 부딪힌다는 게 여기 이 경계가 바로 뭐냐면 대륙이에요. 대륙. 이걸 큰 바다의 태평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평양이면 여기가 우리나라랑 일본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쪽은 어디야?
그렇죠. 미국, 캘리포니아, 뭐 이쪽이라고 보면 되겠어. 일부는 내려오고, 일부는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딪혀서 일부는 올라가고, 일부는 내려가고 싶지만,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왜 내려갈 수가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바로 이 남반구 지도를 잘 보시면은요, 여기는 남극 대륙만 있고요, 여기는 땅이 없어요. 더 이상. 부딪힐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딪힌 곳이 남미 정도가 되고요. 아래로 부딪혀서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그냥 위로는 이렇게 부딪혀서 위로 올라가긴 해요. 남미가 있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 그냥 돌아와서 한 바퀴 돌아. 이렇게 돌아. 아시겠죠? 남극대로 이렇게 떨어져 있지.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이렇게 그냥 가는 거야. 어때?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극동풍이 또 분다. 극동풍이 분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시 이렇게 바닷바람이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이쪽으로 해류가 흘러가죠. 부딪혀서 일부는 내려오고 일부는 저 지구 반대편으로 가겠죠. 어때요? 외울 필요가 전혀 없죠. 외울 필요가 전혀 없죠. 그죠? 이걸 누가 외우냐고.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또 이름을 한번 또 명명을 해야죠. 원리는 알았으니 이제 이름은 기억을 해야지. 박노태가 박노태인 줄 알아야 선생님 수업을 듣지. 여기까지는 과학의 영역. 이제 이름을 외우는 정도는 인문학의 영역. 외워둬야죠. 자, 한번 볼게요. 제일 중요한 순환, 바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순환, 바로 여기 순환입니다. 자, 이 순환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럼 공부하지 마라. 아시겠죠? 이 순환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순환의 이름이 뭘까요? 이 순환의 이름이 바로 아열대 순환입니다. 아열대 순환. 그럼 여기 위에는 북아열대가 되고 이 밑에는 당연히 뭐야? 남아열대가 되겠죠. 그래서 아열대 순환이다 이렇게 불러줘요. 이 밑에 요 순환 있죠. 요 밑에 조그만 순환 있지? 선생님은 그림을 더 정확하게 그리면 부딪혀서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로 이렇게 가겠잖아요. 이렇게 여기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밑에 있는 순환, 이 녀석은 이름이 뭘까요? 그래요. 열대순환이에요. 중요한 건 열대순환 아니야. 이 위에 있는 아열대순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여튼 위에 있는,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순환은 뭐냐면 그냥 얘는 하나도 안 중요한데 그냥 쓸게. 아한대순환. 아한대순환. 남반구나 아한대순환 자체가 없어요. 그죠? 남극대륙이 워낙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죠. 진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 아열대 순환이다 선생님이 얘기했죠? 자, 이 아열대 순환에는 바로 요 순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요 순환, 여기 요 순환, 요 순환, 요거의 각각의 해류의 이름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있죠, 여기랑 여기 다 마찬가지의 이름을 갖고 있어. 근데 북반구만 갖고 이름을 얘기할게. 여기에 뭐냐면 북적도 해류 이렇게 불러줘요. 북적도 해류. 알았죠? 이건 남적도 해류겠지, 당연히.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게 서쪽의 해안이죠. 이게 서쪽 아니고 이게 동쪽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그래? 서쪽 해안에 흐르는, 서쪽 해안의 경계에 흐르는, 그래서 서안 경계류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뭐라고 할까요? 요거. 그쵸? 이건 편서풍에 의해서 흘러가는 물이다. 그래서 서풍피류라고 불러줍니다. 참, 이름 짜증나죠? 할 수 없어.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를까? 그래, 얘는 동해안에 흐르는 경계류다. 그래서 동안 경계류라고 부릅니다. 이건 좀 아셔야 됩니다. 그 반대로 이 밑에는 뭐라고 그래? 남적도 해류. 얘도 뭐라고 할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서안 경계류로 불러요. 여기 뭐라고 할까? 동안 경계류로 부릅니다. 그럼 여기는 뭐라고 그래? 여기는 뭐라고 그래? 아, 서풍피루예요. 맞아요. 서풍피루인데
각각의 지형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거 지금 다 기억하셨죠? 이거를 갖고 이름을 쭉 나열을 이따가 이런 그림으로 나열을 할 건데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 야, 갑자기 짜증이 나죠? 지구가 암기 과목 아니라면서요, 선생님. 그래 놓고 왜 이러셔요? 뭐 이럴 수 있어요. 얘들아, 뭐 이렇게 생각해 보자. 그래. 암기 과목은 아니야. 그런데 뭐 수학이든 우리가 논리학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학문들조차도 빨리빨리 뭔가 해결하려면 공식을 조금 외워두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잖아. 뭐 이득이란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원리를 다 이해했으니 그 원리에 따른 사람의 이름들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냥 내 친구가 너무 좋아. 그럼 다 내 친구야. 이러면 또 안 되잖아. 그 친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억해 두셔야 되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서안경계루 있잖아. 이 서안경계루의 모습을 잘 봐요. 이 서안경계루 모습을 한번 잘 봐봐. 보고 있어? 잘 보고 있죠? 선생님이 잉크를 한번 다시 바꿔서 한번 해볼게. 자, 서안경계루는 여기 좀 이렇게 써볼게. 서안경계루는 노트를 다시 깔끔하게 노트를 작성해볼게요. 자, 노트를 이렇게 작성해서요. 자, 서안경계루라고 선생님 지금 방금 얘기했죠? 플레임을 이렇게 안 쓰겠습니다. 그럼 동안경계루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쫙 해서 어떤 특성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서안경계루는 뭘까요? 아까 우리 이 그림에서 보시면,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 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바로 이게 서안경계루 아니겠어요? 동안경계루는 어때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실 때 서안경계루가 난류예요, 한류예요? 그래, 이게 바로 난류예요. 이건 바로 한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안경계루와 동안경계루의 특성이 굉장히 많이 나뉘어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지만 잘 나와요. 아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서안경계루와 동안경계루의 특성. 선생님 칸을 엄청나게 나누잖아? 여러분들 막 당황하지 마세요. 이 칸을 많이 남았다고 해서 별거 아니다. 자, 이동은 어떻게 이동하게 되죠? 난류니까 서안경계루는 저위도에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고위도로 가게 되죠. 그렇죠? 동안경계루는 따로 쓰지 않겠습니다. 반대니까요. 자, 그러니까 수온은 당연히 어떻겠어요? 수온은 당연히 이건 높죠. 동안경계루는 낮겠죠. 자, 수온이 높다. 수온이 높다. 난류니까 수온이 높다. 그렇다면 우리 얼마 전에 배웠던 소금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녹겠죠? 그러니까 많이 녹아들을 수밖에 없겠네. 외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용존산소량 어떨까? 높아요, 낮아요? 그렇지. 온도가 뜨거우면 낮게 되겠죠. 그렇잖아? 그리고 이 염분이 높아요. 그죠? 그리고 용존산소량은 낮아요. 그죠? 자, 그러면 플랑크톤, 즉 용존산소량이 낮으면 플랑크톤이 어떨까? 많을까? 산소가 별로 없는데 뭐 이렇게 쾌적하겠어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면에 살고 있는 플랑크톤의 숫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투명도가 높아요. 그래서 색깔은 어때? 색깔은 굉장히 포카리 스웨트 색깔이다. 투명하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뭐 담청색? 담청색? 몰라. 이런 말이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뭐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뭐라고 그래? 여러분 진청색이라고 하면 되겠죠. 여러분 동해바다 차갑잖아. 거기 엄청나게 푸르죠, 그죠? 얘는 거의 뭐 소강이 비친다. 여러분들 그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은 막 바다 막 쫙 보이죠? 끝내주죠?
그러면 선생님, 이 정도면 됐지. 뭐, 칸이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칸이, 여러분들 잘 보시면 또 있어요. 뭐가 있냐. 자, 봐. 자, 아까 IRT 순환 이렇게 선생님이 만들어줬잖아. 이렇게. IRT는 이렇게 되잖아. 그지? 이게 상환경유, 동환경유잖아. 자, 지구가 자전하지 않으면 이런 순환이 지켜져. 자, 우리 전형력 배웠죠? 전형력 배웠으면 일로 위도를 가로지르려고 하는 녀석의 회전이 어떻게 됐어? 자꾸 전형력의 힘을 받아서 이렇게 휘어지죠.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 그려볼게.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생기지만 지구가 자전을 고려하잖아. 자전을 고려해. 즉 다시 얘기하면 전향력을 고려하잖아. 그지? 고려하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가던 녀석이 자꾸 어떻게 돼? 전향력을 받아서 어떻게 돼? 가던 녀석이 자꾸 이쪽으로 휘어진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휘어져서 이렇게 맴돌이가 돼. 다시 이쪽으로 휘어져서 이렇게 맴돌이가 되죠. 그죠? 다시 이쪽으로 휘어져서 맴돌이가 됩니다. 다시 이쪽으로 휘어져서 맴돌이가 돼. 다시 이쪽으로 휘어져서 맴돌이가 됩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시 얘기하면 순환의 중심이 얘들아 순환의 중심이 어디로 가? 순환의 중심이 가운데가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자, 원래는 순환의 중심이 자전하지 않는 걸 고려할 때는 가운데 있어야죠. 근데 순환의 중심이 어떻게 가? 이쪽으로 쏠려요. 전향력 때문에. 자, 이거를 여러분들 바로 뭐라고 그래? 서안 강화 현상이라고 불러줍니다. 서안 쪽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바닷물의 높이도 보면 이쪽이 좀 더 높고요. 이쪽이 좀 더 높고 이쪽으로 갈수록 좀 더 이게 낮아지는 이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쪽이 훨씬 경사가 급하고 이쪽이 경사가 완만한 이런 형태를 나타내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경사가 훨씬 더 급한 이쪽에서 물이 일로 위로 올라간단 말이야. 이게 바로 뭐야? 서안 경계류죠. 그죠? 이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뭐야? 동안 경계류 아니겠어요? 누가 훨씬 더 급하게 가겠어? 여러분들 어렸을 때 장난 많이 했죠. 그죠? 호스를 딱 누르면 어때? 물이 나오는 호스를 딱 누르면 그 호스에서 물이 엄청나게 세게 나가죠. 베르누이 정리죠. 좁아지면 유속이 빨라지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 상황경계로 어떻게 됩니까? 유속이 빨라집니다. 다시 얘기하면 폭이 어때? 폭이 좁아요. 하지만 동안경계는 넓죠. 그러니까 유속은 어때? 이 속도라고 한 거야. 얘는 빠르고 얘는 느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단일 면적에 지나가는 물의 양. 선생님 방금 뭐라고 했어? 단일 면적이라고 그랬어. 똑같은 면적에 지나가는 물의 양은 유속이 빠른 서안경계로 훨씬 더 많겠죠. 물론 이 총합은 다시 얘기할게요. 아까 노트에 다시 했죠? 이 큰 총합은 변하지 않겠지만 동일한 면적만 보면 여기 동일한 면적만 보면 단일 면적, 동일 면적의 유량, 물이 흘러가는 유량은 어떻게 돼요? 얘가 많고 얘가 적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십이라고 할게. 수십은 얘들아 여기서 얘기하는 게 바닥 저면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표층에서 물이 흘러가잖아. 그럼 이 물이 흘러가는 그 밑에도 흘러가죠. 그 밑에도 흘러가다가 동일 방향으로 흘러가는 데까지의 높이, 여기를 유속이 흘러가면서 흘러가는 수심이라고 불러줘요. 바닥이 아니야, 얘들아. 물이 같이 흘러가는. 더 이상 더 깊은 데 가면 어때요? 더 이상 위에 있는 물이 흘러가면서 이 바닷물이 흘러가지는 않잖아. 이럴 때 얘기하는 수심이야. 그렇죠? 이 수심 누가 더 깊겠어? 얘가 더 깊겠죠. 더 빨리 가니까. 얘는 더 얕게 되겠죠. 아시겠죠? 자, 이런 차이를 여러분들 어때요? 외울 필요가 전혀 없죠. 서안경계는 어떻다? 따뜻하다. 그다음 전향력 받는다. 이거 하나로 다 추론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했던 내용들이에요. 자, 선생님 지금 한 장 갖다가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로 끝내냐? 미안합니다. 끝내지 않습니다. 뭐도 알아야 돼? 뭐도 알아야 된다? 바로 세계적인
바로 해류의 이름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아열대 순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죠, 그죠? 아열대 순환이 가장 중요하다. 요게 가장 중요하다 얘기를 했어요. 자, 요 아열대 순환에 해당되는 해류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야, 선생님, 이걸 어떻게 알아요? 저 알고 싶지 않아요. 미안하다. 나도 알고 싶지 않다. 그치? 선생님, 알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멈춰주세요. 그죠? 알았어. 너희들한테 또 선물을 줄게. 요거 외워야 돼요. 요거. 방향이 요 방향이죠? 요 방향이죠? 선생님, 이게 뭐예요? 바람하고 반대 방향이네요.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얘는 반대로 부네요. 그래서 여기를 적도 반유라고 얘기해요. 적도에서 불어가는 반대 방향의 흐릅니다. 얘는 바람에 의해서 흘러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도는 전향력이 작용하지 않아요. 바람에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경사에 흘러가는 거예요. 갑자기 경사? 이쪽에 물이 많이 쏠리잖아. 뭐 다른 쪽도 쏠리긴 하는데 여기에서 이 방향으로 흘러가는 방향. 경사. 그래서 얘를 경사류라고도 얘기를 해줘요. G2에서 보면 그렇죠? 적도 반류 바람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간다.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 이름을 알아볼게요. 짱. 자, 어때? 여기 보니까 어때? 우와, 적도 반류 여기서 보이죠? 자, 그리고 선생님 제일 중요하다는 이 해류.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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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그죠? 아셔야 됩니다. 여기가 무슨 바다죠? 태평양이죠? 태평양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해류. 이름이 뭐다? 북적도 해류다. 여기는 뭐죠? 우리나라 영화들은 쿠로시오 해류. 이런 많이 들어봤던 쿠로시오 해류. 그 다음 여기는 뭐야? 태평양이니까 북태평양 해류. 부딪혔죠? 그 다음 미국에서 내려가는 이 주가 뭐죠? 캘리포니아 주죠? 캘리포니아 해류가 되는 것이죠. 선생님, 됐네요? 아니, 대서양도 알아야 돼. 북쪽도 해류는 똑같죠? 부딪혔죠? 그 다음 또 뭐야? 멕시코 만류. 그 다음 뭐죠? 아까는 북태평양이었지만 여기는 대서양이니까 북대서양 해류. 그죠? 부딪혔죠? 그 다음 카나리아 해류. 여기까지는 필수입니다. 여기까지는 필수예요. 이건 다 아셔야 돼요. 자, 근데 나는 100점을 맞고 싶다. 그러면 남반구서 기억해야 돼. 미안합니다. 자, 남적도 해류 부딪혔죠? 자, 오스트레일리아의 동쪽이니까 동오스트리아 해류.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까 남반구의 서풍피류 기억합니까? 어때요? 가긴 가요. 부딪혔죠? 위로 올라가면 여기는 페루죠? 페루 해류가 나오죠. 하지만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는 게 없죠. 땅이 없으니까. 자, 이게 남극 순환류라는 녀석이에요. 이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선생님 대서양도 기억해야 돼요. 100점 맞고 싶잖아. 기억하셔요. 남적도 해류 있죠, 그죠? 그죠? 브라질 해류. 솔직히 선생님 잘 몰라 이거. 남극 순환류. 그다음 뭐야? 벵겔라 해류. 그지? 중요도로 따지면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 얘는 순위 밖에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써 있잖아, 그치? 아우 선생님, 그럼 인도양도 외워야 돼요? 뭐 막 그러든지 말든지 기억하실 분들은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1번, 2번은 꼭 기억을 해두셔요. 나 같으면 3번도 기억할 거야. 자, 그러면 요거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웃기지 마. 하나 더 있다 이런 얘기야. 자, 여러분들 바로 해수의 표준수라 우리나라의 해류예요. 자, 아까 봤던 바로 여기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뿅, 안 넘어가. 왜 안 넘어가죠? 잘 넘어가다가. 넘어갔어요. 자, 요렇게 오는 게 쿠로시오 해류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갈라져. 이 땅과 부딪히니까 요렇게 갈라지는 쿠로시오 해류가 있어요. 자, 그래 놓고 일부는 일로 오죠. 이게 황해난류. 일부는 일로 가죠. 이게 동안난류. 그 다음 일부는 또 일로 가죠. 이게 대마난류라고 하는데 대마도가 쓰시마죠. 그래서 쓰시마난류라고 보통 불러줍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쭉 내려오는 게 있지. 위에서 내려오는 게 바로 뭐야? 그렇죠. 위에서 내려오는 게 한류 아니겠어요? 한류?
자, 이렇게 내려오죠. 자, 우리가 배웠던 아까 그 한류에서 리만 해류라는 게 있어요. 리만 해류. 리만 해류가 부딪혀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이게 바로 이름이 뭐다? 북한 한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오다가 얘들아 여기서 부딪히는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바로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물고기 산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조경수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 배웠죠. 수원에서. 그래서 어땠어? 동해는 저위도, 고위도, 즉 다시 얘기하면 위도별 가장 온도차가 많이 나는 게 바로 동해였던 거죠. 여름에는 어때? 얘가 치고 올라가서 조경수역이 약간 고위도에 있고요. 겨울에는 얘가 치고 내려와서 또 이렇게 저위도에 나오게 되는 곳이죠. 난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곳은 어디야? 바로 남해가 되는 곳이죠. 다 영향이 되죠. 서해는 솔직히 난류의 영향이 거의 없어요. 왜 없을까? 얘들아, 이렇게 지나가는 물이 있어. 그럼 굉장히 강물이 쫙쫙쫙 지나갈 텐데, 여기에 거의 반대 방향에 이렇게 길이 나고요. 가는 방향에 길이 낮다고 쳐, 이렇게. 그럼 어디가 물이 많이 가겠어? 이쪽에 물이 훨씬 더 많이 가겠죠. 왜냐면, 벡터 방향이 맞잖아. 얘는 가다가 이쪽으로 슬슬슬 물이 그냥 스며드는 정도잖아. 보세요. 황해는 물이 일로 가는데 황해는 이쪽에 있죠. 동해는 이쪽에 있지, 그지? 남해는 그냥 완전히 여기에 있고.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바로 남해, 그 다음 동해, 그 다음 뭐야? 서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해 바다는 난류만 영향을 주지만 항상 뜨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의 그냥 고이는 물이다. 게다가 수심이 얕아.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연교차가 많이 난다고 그랬죠. 수온의 연교차가 많이 난다고 그랬죠. 그죠? 자, 이렇게 해수의 표층순환은 결국에는 바로 지구 규모의 바람이 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지역적으로 본다면 땅과 바다의 부딪힘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수의 심층순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